사마천의 사기에서 이광장군 아주 활을 잘 쐈어. 부모가 아니라 그 선조 때부터 활을 잘 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은 호랑이인 줄 알고 바위를 쐈더니 바위에 활이 꽂혔다는 얘기가 전해질 만큼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문제와 효경제와 무제, 이런 왕들을 거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태수도 하고 또 흉노를 물리쳐서 무제 때는 상군태수도 하고, 당시에 또 정불식이라는 뛰어난 장군과 비교해 보면은 이광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훈련에 들들볶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해놨다가 결정적인 때가 오면은 이제 전공을 세우곤 해서 항상 부하들에게 철저하게 단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던 정불식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틀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생포됐어. 흉노가 침략을 했는데 그때 이광장군을 꼭 생포하라 하고 흉노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산채로 이제 흉노 선우한테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옆에 오던 흉노의 말에 살짝 타고 도로 빠져나와서 돌아갔어. 그랬을 때 너는 어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신하를 다 죽게 하고 너만 혼자서 돌아왔느냐 하면서 참수를 당하는 죄에 처해지게 됐었는데, 속죄금을 내고 서인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호랑이인 줄 알고 쏴서 돌에 맞힌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자기가 워낙 이 활솜씨가 좋으니까 어떤 전법을 쓰고 막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저기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화살로다가 쏴서 맞추는 그런 스타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올라가지를 않아. 장군 대수까지 하고 상군 태수, 그 다음에 참수죄를 당할 뻔했다가 속죄금으로 이제 서인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 이렇게 앞길이 펼쳐지지가 않는구나 해서 음양가한테 물어봤더니, 음양가 왕석이 당신은 혹시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 나는 뭐 그렇게 하면서 잘 생각해 보더니, 옛날에 한번 나에게 항복하고 온 포로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삭은, 그래 너한테 고개를 숙이고 오는 포로를 죽인 일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앞길이 펼쳐지지 쫙 열리지 않는 것이오. 그래도 이제 무술이 뛰어나니까 내쳐지지는 않고 대장군과 함께 그 흉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때 나이가 한 60살이 됐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해서 그 흉노족과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곳에 전쟁터로 가고 싶어 했는데, 대장군은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 왜냐면 자기하고 또 친한 공손모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기회를 잡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내. 그럴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이제 이런 명령이 한번 왔어. 그 이광장군은 매우 뛰어나지만 운이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흉노를 치는 책임 있는 장소로 보내지 마라.
거기다 자기도 이제 보내고 싶은 공손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이광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만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조사를 받게 됐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 낮은 하급 도필이한테 내가 거기 가서 조사를 받느니 차라리 부끄럽지 않게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자기 목을 쳐서 자결을 했는데, 그 이광 장군이 죽었다는,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엎드려서 그랬다고. 그래서 사마천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해줬어.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스스로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절로 길이 생긴다. 훌륭한 사람들, 남한테 인정을, 마음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 이런 말이겠는데, 그 뒤에는 사족처럼 그 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마천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일설도 있다고 합니다. 당효, 당초, 당감 이런 세 자식이 있었는데 당호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당호의 아들인 능이 자기 할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선우를 치려다가 그만 죽게 됐고, 둘째 아들도 죽고, 또 당감은 표기 장군과 출전을 했으나 또 병사를 했고, 또 셋째 아들 당감에게는 우라는 사람은 이제 죽었고,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아주 욕심이 좀, 사사로운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훌륭한 자손으로 칠 수 없는 걸로 말했고, 또 감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다 자손들이 그다지 잘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뒤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감이, 손자 셋 중에서 막내인 감이 표기장군과 출전을 했는데 곽거병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슴이 들이받아 죽은 것으로 은폐를 했어. 요 대목은, 그러니까는 옛날에도 이런 일은, 이거 읽으면서 옛날에도 이런 일은 있었구나. 내가 더 아끼는 사람일 경우에 내 권력자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를, 은폐를 묻어줄 수가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광 장군 설명. 이 장군 열전은 사마천의 역작이다. 주요한 특징으로서 인물의 현상을 두드러지게 묘사해내는 것은 사마천 문장의 백미. 이 장군 열전에서 사마천은 일련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와 줄거리에 적확한 묘사를 덧붙여 인물의 형상을 지극히 선명하게 해내고 있다. 사마천은 본문을 통해 이광 장군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면서 동시에 당시 권력자에 대한 깊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광이 결국 굴욕을 받으면서 자결하는 운명인데 반해 인품과 능력의 측면에서 도저히 이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체가 삼궁과 열후의 벼슬까지 올라가는 현실에 대해서 사마천은 탄식을 감추지 않는다. 이러한 불운을 사마천은 수기로 표현하면서, 수기라는 말은 운이 좋지 않다, 표현하면서 이광 장군에 대한 경모와 함께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설명. 적의 대군 앞에서도 의연한 장군, 이광 장군. 이광 장군은 농서 성기현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진나라 장군이던 이신으로서 연나라 태자 단을 추격하여 사로잡은 장군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기술을 전수해왔다.
한나라의 효문제 14년에 흉노족이 소관지방에 대규모로 쳐들어왔을 때 이광은 양가의 자제라는 신분으로 참전했다. 그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능해서 수많은 적들을 사살했으므로 중랑의 벼슬에 임명됐다. 그가 황제의 행차를 수행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거나 적을 제압하고 또 맹수와 격투를 벌일 때마다 효문제는 참으로 안타깝도다. 그대가 지금이 아니라 고조시대에 태어나기만 했어도 만호후가 되는 것을 만호의 봉급을 받는 직위를 갖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효 경제주기 초에 이광은 농서 도위에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랑장이 되었다. 오나라와 초나라 7국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광은 효기 도위로 임명되어 태위 주하벌을 수행하여 오초 반란군의 전투를 벌였고 오초 반란군과 전투 벌였고 창읍성에서는 적장을 참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효경제의 동생인 양효왕이 사사로이 이광에게 장군인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진압된 뒤 그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 그 뒤 이광이 상곡군의 태수가 되었을 때 흉노들이 매일같이 침략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이에 전속국 공사는 황제에게 울며 간청했다. 이광의 재능은 천하무쌍이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매일같이 적과 전투를 벌입니다. 만약에 그가 적들에게 살해를 당하면 어찌해야 좋습니까? 황제는 즉시 이광을 상군 태수로 옮기게 했다. 훗날 이광은 변경 각군의 태수를 두루 역임하다가 다시 상군 태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농서, 북지, 안문, 대군, 운중의 태수를 지냈는데 어느 곳에서나 용전 분투로서 명성을 널리 떨쳤다. 흉노족이 상군의 대규모 공격을 가해왔을 때 황제는 중기인을 보내 이광을 감독하게 했다. 하루는 중기인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순찰하고 있는 중에 흉노병 3명을 발견하고 즉시 포위하였는데 그들 3명은 교대로 돌면서 활을 쏘아 병사들을 사살하고 중기인까지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중기인이 놀라서 즉시 이광의 본부로 돌아와 있었던 일을 급히 전하자 이광은 그들은 반드시 흉노의 활쏘기 명사수들일 것이야 라고 말하고는 바로 백여 군사와 함께 흉노병 3명을 추격했다. 드디어 그들은 말을 잃고 달아났고 이광은 직접 흉노 3사람을 활로 쏘아 2사람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자고 보니 과연 그들은 활쏘기의 명사수들이었다. 그 흉노병을 사로잡아 말에 묶어 오는데 멀리서 수천의 흉노병들이 보였다. 흉노병들은 이광을 보고 자기들을 유인하려 온 기병인 줄 알고 모두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치는 것이었다. 이광이 이끄는 100여 명의 병사들도 모두 크게 겁을 내서 도망가려 했다. 그러자 이광이 명령했다. 우리는 우리 본부에서 수십리나 떨어져 있지 않는가? 지금 100명도 채 안 되는 병력으로 도망친다면 수천 명의 흉노병들에게 추격당해 순식간에 전멸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저들은 반드시 저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고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는 흉노의 진지 바로 앞까지 멈추더니 다시 명령했다. 심리전. 말 한 장을 풀고 모두 말에서 내려 편히 앉도록. 그러자 병사들이 놀라 물었다. 아이고, 저기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만약 저들이 그대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은 저들은 우리들이 달아날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서 내려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들은 우리를 척구병으로 더욱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연 흉노족은 끝내 접근하지 않았다. 다만 100마를 탄 흉노장수 1명이 앞으로 나와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자 이광은 궁사 10여 명과 함께 나아가서 100마를 탄 적장을 활로 쏘아 죽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말 한 장을 풀고 말에서 내려 아예 눕도록 했다.
날이 저물도록 흉노병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오히려 그들은 근방에 한나라의 복병이 있어 기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는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른 새벽에 이광은 한나라 본부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뛰어난 장군이라는 설명을 한번 했네요. 두 장군의 전혀 다른 용병술. 얼마 뒤 효경제가 죽고 무제가 뒤를 이었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이광을 명장으로 추천하여 이광은 상군의 태수로서 미양궁의 위위가 되었고, 위위란 한나라 5국영직위 중 하나로서 그 문 수비를 담당한다. 국문의 수비를 담당하는 벼슬 위위가 되었고, 정불식 장군 또한 장락궁의 위위가 되었다. 정불식은 이전에 이광과 마찬가지로 병방지역의 군태수로서 주둔군의 장군이었다. 정불식은 주인공으로는 안 나오나? 엑스트라로 많이 나오네. 그런데 이광은 행군을 할 때도 대호의 전황과 편성을 어떻게 하지 않고 숲과 물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자도록 했으며, 야간에도 솥을 쳐서 경계하는 일도 없었다. 또한 평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문서와 장부 같은 것을 생략했다. 다만 척후병을 멀리까지 보내 정탐했기 때문에 적의 기습을 받는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서 정불식 장군은 행군의 대호와 진영, 수경을 원칙대로 하고 밤에도 규칙적으로 종을 쳐 경계했고,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해서 병사들이 그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적의 기습을 받은 적은 없었다. 정불식은 이렇게 말했다. 이광의 군대는 매우 간편하여 적이 갑자기 기습하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매일 편하게 지내니 기꺼이 장군을 위해 죽을 생각을 한다. 우리 군대는 복잡하다. 하지만 적들이 감히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당시 이광과 정불식은 모두 한나라의 명장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겁냈고, 병사들은 이광의 군대로 편성되기를 좋아하고 정불식의 군대로 편성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정불식은 효경제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직언을 하였고 태궁 대부에 임명되었는데, 위인이 청렴하고 국가의 규정과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했다. 그 뒤 한나라는 마읍에서 선우를 유인하고 대군을 마읍 부군 계곡에 매복시켰다. 이광은 효기 장군을 맡아 한안국의 휘하에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마을 계곡에 매복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병사를 철수시켜 한나라 작전은 무의로 돌아갔다. 4년 뒤 이광은 위위의 신분, 성문 지키는 그 위위의 신분으로, 성문 지킨다고 그러니까는 저기 같은데 수비를 담당하는 사람, 위위의 신분으로 장군이 되어 흉노족을 공격했지만 흉노의 대군에게 오히려 패했고 자신도 부상을 입고 생포되었다. 그런데 선우는 전부터 이광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광을 생포하라 고 명령을 내려놓았던 상태였다. 흉노 병사들은 이광을 사로잡아 두 필의 말 사이에 광주리를 달고 그 안에 부상당한 이광을 눕힌 채 10여리를 달렸다. 이광은 죽은 척하고 드러누워 있다가 옆에 흉노 아이가 좋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자 순식간에 말 위로 벌떡 뛰어올라 그 아이를 밀어뜨려 땅에 떨어지게 하고 그 아이의 활을 뺏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수십 리를 달려 자기의 자녀 부대를 만났다. 이때 흉노 기병 수백 명이 맹 추격하였는데 이광은 흉노 아이에게 빼앗은 활을 쏘아 추격하는 흉노병을 사살하고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광은 패전의 죄로 신문에 넘겨졌다. 이광 부대는 사상자가 너무 많았고 또 적들에게 사로잡혀 참수죄에 해당했다. 이광은 속죄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와 서민으로 되었다.
이광은 집에서 몇 년을 한가하게 지냈다. 그는 영은프 관용의 손자와 함께 초야에 응거하며 사냥으로 소일했다. 어느 날 밤 이광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귀갓길에 패릉정을 지날 때 술에 취한 패릉현이가 이광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현이란 현에서 도적 잡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이광을 지나지 못하도록 잡았다. 이광의 부하가 이 사람은 이광 장군이요 하고 사정을 했어. 한 번만 봐주시오. 이분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이광 장군이요 하고. 그런데 술에 취한 현이는 현직에 있는 장군이라도 야간 통행을 시킬 수 없어. 더구나 전 장군이라니 하며 막무가내였다. 이광은 끝내 배릉정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얼마 뒤 흉노가 침략하여 요소태우를 살해하고 한안국의 장군을 격파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다시 이광을 우북평 태수에 기명했다. 이광은 패릉현이를 우북평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현이가 궁중에 오자 이 괘씸한 나를 하룻밤 자게 했던 이 사람 그를 참수했다. 사소한 복수를 했네. 화살로 돌을 꿰뚫다. 이광이 우북평에 주둔하자 흉노는 그를 한나라의 이장군이라고 칭했다. 서로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그 이광과는 접전을 피하고 감히 우북평에는 침입하지도 않았다. 누가? 흉노가. 어느 날 이광이 사냥에 나갔을 때였다. 앞에서 호랑이가 스쳐 지나가는자 이광은 재빨리 화살을 쏘아서 호랑이를 명중시켰다. 그런데 가서 보니 명중시킨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돌덩이였다. 화살이 돌덩이를 꿰뚫었던 것이다. 다시 활을 잡아 쏘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봐도 바위를 다시 뚫을 수는 없었다. 이광이 북방에 주둔할 때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는데 그는 곧잘 호랑이를 쏘아 맞췄다. 훗날 우북평에서 호랑이를 쏘았다가 호랑이가 날뛰는 바람에 부상까지 입게 되었으나 그는 끝끝내 호랑이를 쏘아 죽였다. 이광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상을 받으면 그대로 부하들에게 나눠줬고 음식도 병사들과 똑같이 먹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높은 벼슬에 많은 녹봉을 받았지만 집에는 간신히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재산밖에는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집안의 재산에 대해 물은 적이 없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원숭이처럼 팔이 길었는데 활쏘기에 뛰어난 것은 일종의 천부적인 재능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활쏘기를 배워도 결코 그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말주변이 없었고 말수도 적어서 친구도가 있으면 항상 땅에 군의 진형을 그리고 활쏘기 내기를 하여 지는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시합을 하였다. 그는 평생을 이처럼 활쏘기를 낙으로 삼아 살았다. 그가 군사를 인솔하여 행군 중에 식량과 식수가 부족할 때 수원을 찾게 되면 모든 군사들이 물을 마신 뒤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고 또 모든 병사들이 식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도 식사를 했다. 이렇게 관대하고 가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스스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의 활 쏘는 방식은 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더라도 수십 걸음 이내가 아니거든 한 발에 명중시키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쏘지 않았다. 일단 쏘았다 하면 활시위 소리와 동시에 적이 쓰러졌다. 그래서 그는 병사를 거느리고 작전을 수행할 때 자주 공경에 빠져 고생하였으며 그가 맹수를 쏠 경우에도 맹수에게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다음 불운한 장군. 한무제 6년 이광은 후장군이 되어 대장군이 위천과 함께 흉노를 정벌하였다. 그런데 많은 장군들이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를 잡은 공로로 제후가 되기도 했는데 이광의 군대에는 그러한 공을 세운 자가 없었다. 2년 후 이광은
4천여 병사를 이끌고 욱평에서 흉노 정벌에 나서게 됐다. 박용우 장관이 1만의 기병을 이끌고 이광과 함께 출전했다. 양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군했다. 이광의 군대가 수백 리쯤 행군했을 때 흉노 좌현왕이 이끄는 4만여 명의 기병에게 포위되었다. 병사들은 모두 매우 겁을 먹었고 이광은 곧 그의 아들 김에게 적정을 살피도록 했다. 그의 아들 감에게 적정을 살피도록 했다. 아들 감은 수십 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흉노병의 포위를 돌파하여 적의 좌우를 분리시키고 돌아와 말했다. 흉노병은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병사들은 마음을 놓게 되었다. 이광은 모든 사병들에게 원형 진을 치게 하여 모두 적군을 향하도록 했다. 흉노병들은 맹렬하게 진공하여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붓게 되니 한나라 병사의 반수가 죽고 화살도 거의 떨어졌다. 이광은 병사들에게 활의 시위를 잡아 화살을 겨눌 뿐 쏘지 말도록 명령하고는 자기가 큰 활로 적의 부장을 쓰러뜨리고 잇따라 몇 명을 쏘아 죽이니 흉노의 공세가 점차 약화됐다. 이때 날이 어둑해지자 병사들은 모두 하얗게 얼굴빛이 질렸다. 하지만 장군은 오히려 태연자약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격려해 주었다. 군중의 병사들은 이후 모두 이광 장군의 용기를 존경했다. 이튿날 다시 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박명후의 군대가 도착해 흉노군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러나 한나라 군대는 피로에 지쳐 추격할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광의 부대는 거의 전멸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귀환한 뒤 한나라 법령에 의거하여 박명후는 지체하여 합류가 늦었으므로 참수죄에 해당했다. 그러나 그는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으며 이광은 공과 죄가 비슷하여 상이 없었다. 그해 이광은 당제 이채와 함께 한 문제를 모셨다. 경제 때 이채는 공로가 쌓여 이미 2,000석의 고관에 이르렀다. 이채는 무제 때 대왕의 승상이 되었고 무제 5년 경거장군으로 임명됐다. 이때 대장군 위청을 수행하여 흉노 우현왕을 공격하여 공을 세워 나간으로 봉해졌다가 그 뒤 공소농에 의해 승상에 올랐다. 이채는 사람됨이 하품 중에 속했고 이름이나 성망이 이광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광은 직위와 봉업을 얻지 못하고 국영에 반열에 오르지 못한 데 반해 이채는 열후에 봉해져 그 벼슬이 삼공에 이르렀다. 이광이 부하였던 국리와 사졸 역시 봉후에 오른 자가 적지 않았다. 이광은 일찍이 기상을 점치는 음양과 왕삭에게 물은 적이 있다. 나는 말이지 한나라에서 흉노 정벌을 시작한 일에 참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소. 그리고 각 부대의 교유 이하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중간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흉노 토벌의 군공으로 후작을 받은 자가 수십 명이나 있소. 그런데 말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그 봉업을 얻을 조그만 군공조차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내 관상이 후작에 봉해질 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 운명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물었다. 이에 음양과 왕삭은 장군께서 스스로 생각하시어 일찍이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광은 내가 농소태수를 지낼 적에 말이지 강족이 반란을 일으켰소. 그때 내가 그들에게 투항을 권유하여 항복한 자가 800명이 되었는데 나는 그들을 속이고 모조리 죽였다오. 지금까지 크게 후회되는 것은 오로지 그 일뿐이라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삭은 이미 항복한 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군께서 자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찌 구차하게 변명하리오. 2년 후 대장군 위청은 대군을 거느리고 흉노 토벌에 나섰는데 이광은 여러 차례 출정을 청했다. 대장군 위청이시여, 나도 흉노를
벌하는 전장터로 가게 해 주시오 하였으나 무제는 그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지나 비로소 그의 출정을 허락하여 그를 전장군에 임명했다. 무제에게 원했으나 무제는 연로하다고 전쟁터로 보내지 않았다가 드디어 이제 전장군에 왜? 어?